외부 세계에서 쿠바는 엽서처럼 빛나고 럼주, 리듬, 그리고 찬란한 해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 너머에는 외부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정전, 음식줄, 그리고 조용한 투쟁이 매일의 일상을 형성합니다.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으로서 쿠바에서 사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쿠바의 숨겨진 현실을 드러내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쿠바에서는 국내 식량 공급이 부족하여 식량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어야 합니다. 쌀이나 계란과 같은 일상적인 품목조차도 희귀한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때때로 이들은 극도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항상 매장 선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쿠바 시민의 평균 월 소득은 약 40달러, 반면 기본적인 생필품 몇 가지는 쉽게 몇 달러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 격차는 관광객들이 보는 것과 현지인들의 실제 일상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정부의 통제는 식량 배급에서부터 기본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많은 측면에 얽혀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람들의 회복력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된 빈티지 자동차를 수리하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강한 공동체 의식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런 부족 속에서도 어떻게 강하게 버티고 있을까요? 관광이 거의 닿지 않는 표면 뒤에 숨겨진 쿠바를 더 깊이 탐험해 봅시다. (2062년) 이후로 배급 책자는 쿠바 사람들의 일상에서 친숙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계속되는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 작은 책자 단 20페이지로 이루어진 것이 매달 350만 가구 이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쌀, 빵, 우유와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국가에서 보조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허용되는 양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양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신 일반 슈퍼마켓에서 쇼핑해야 하며 그곳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2019년 제재가 강화되면서 식품 구매는 더욱 어려워졌고 그 당시 쇼핑객들은 시장 방문 시 한 마리에 닭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누, 소시지, 계란, 그리고 콩도 배급 시스템을 통해 배포되는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누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런 배급 책자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금 들은 것은 여기의 삶의 더 큰 그림에 대한 작은 엿보기일 뿐이니까요. 한때 쿠바는 디지털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우리는 지난 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쿠바 시민들은 인터넷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인구의 약 4분의 1이 웹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까지 그 숫자는 약 8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의 70%를 넘는 수치입니다. 큰 도약이지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영통신 회사인 ETSA가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에 의존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하고 싶다면 매 시간마다 거의 $2를 지불해야 하는 선불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월 소득이 $70에서 $30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비싼 것뿐만 아니라 연결 속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모바일 데이터 속도는 평균적으로 초당 4메가비트에 불과하며 가정용 인터넷은 겨우 초당 2메가비트에 불과합니다. 왓츠애프과 스카이프와 같은 인기 있는 앱은 내부 제한과 외부 제재로 인해 종종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약 15만 명의 쿠바 사람들이 여전히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력과 회복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인 엘 파케테 세마날, 즉 주간 패키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영화, 음악,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이 담긴 USB 드라이브로 사람들 사이에 비밀스럽지만 완전히 합법적인 보물처럼 전달되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제 모든 온라인 시간이 심각한 결정이 되어버리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앱에서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니 눈을 돌리지 마세요. 쿠바의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인터넷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계에 직면하여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며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세계의 숨겨진 구석으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나요? 쿠바에서 시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며 오래된 본래로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삶은 시계의 똑딱임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그늘이 드리워진 포치 아래에서의 긴 대화와 서두르지 않는 작별 인사로 측정됩니다. 인간의 연결이 종종 엄격한 일정보다 더 중요한 문화에서 기다림은 일상의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수년간의 부족과 지속적인 무역 장벽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계란, 비누 또는 화장지 한 롤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친 눈과 조용한 인내로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립니다. 만약 당신이 현지 식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그 점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은 빨리 나오지 않고 직원들은 필요할 때만 말하며 분위기는 저녁 바람처럼 고요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지역에서는 일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따뜻함과 친절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쿠바에서 느림은 단순히 식탁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고 생각하고 서로 함께 사는 방식에도 스며듭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두르지 마세요. 이 느림은 식당이나 구멍가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 그리고 신속한 행동이 정말로 중요한 곳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쿠바에서의 한순간은 다른 곳의 한 오후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바나를 걸어다니면 단순한 건축물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의 무게가 공기 중에 느껴집니다. 간단한 식사는 $10가 넘는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평균 월 소득은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빵이나 요리 기름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은 거리 모퉁이까지 이어집니다.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70%를 넘어서면서 수천 가구가 생존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음식과 의류를 넘어 사랑과 관계에도 스며듭니다. 재정적 걱정이 항상 뒤따르면서 쿠바 남성들은 이제 데이트가 순수한 감정보다 경제적 안정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관광은 한때 생명의 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여행자들의 존재로 혜택을 보지만 다른 이들은 혼잡한 임시시장을 조용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 거리의 상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여기 와서 표면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전투는 보지 못해요. 러시아 기업들이 바라데로와 같은 곳에 등장하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쿠바인들에게 이곳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엄중한 감시로 인해 조심스러워지고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쿠바 사람들의 회복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뚝 서 있지만 과연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가격과 소득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조용한 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더 이상 수거되지 않으면 거리는 부패의 악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쿠바의 거리에서 쓰레기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방치가 매일 더 눈에 띄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료, 쓰레기 수거차, 그리고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었으며 특히 관광지도에서 벗어난 동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설계된 지역에서는 상황이 좀 더 질서정연해 보이고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며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몇 블록만 떨어지면 수일, 때로는 수주 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낡은 집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는 스스로 청소 작업을 조직하여 가능한 한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장비나 재정적 지원 없이 그 노력은 마치 밀물에 맞서 청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단력으로 추진되지만 더 큰 그림을 진정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쿠바의 많은 지역에서 깨진 건물, 누수되는 수도 시스템, 그리고 생활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낡은 인프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균열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반조차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가봅시다. 쿠바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견디고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삶의 가장 단순한 것들이 불가능하게 복잡해질 때에도 말이죠. 많은 쿠바인들에게 하바나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먼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농장과 들판을 뒤로하고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희망을 안고 떠납니다. 도시의 불빛,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번창하는 관광 산업은 기회와 변화를 찾는 이들에게 하바나를 꿈의 목적지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바나에 도착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그 이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쿠바의 특별 거주 등록 시스템 아래에서 수도에 살기 위해서는 공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받지 못하면 벌금을 물거나 더 나쁘게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숙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는 과밀하며 오래되고 부패한 건물들은 종종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며 누수되는 지붕 아래에서 공동 주방과 불안정한 전기, 그리고 적은 프라이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 외에도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오랜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많은 오랜 거주자들은 새로 온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바라봅니다. 일자리는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특히 적절한 문서가 없는 경우 낮은 임금과 안정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천 명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며 하바나가 다른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말이죠. 쿠바의 끝없는 도로를 따라 삶은 서두르지 않고 나름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운전자는 보통 느리게 이동하며 시속 70마일을 넘지 않고 심지어 기차가 오지 않는 교차로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익숙한 노란 삼각형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멈추고 양쪽을 살펴본 후에야 계속 이동합니다. 교통경찰은 정기적으로 존재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운전의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자동차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에 잊힌 듯한 마차와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히치하이킹은 단순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쿠바의 여행 문화의 일부입니다. 파란색 번호판이 있는 차량을 보면 그것은 정부 소속 차량을 의미합니다. 규정에 따라 운전자는 누군가가 손을 흔들어 탑승 요청을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바나에서는 멈추지 않으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는 드물고 서비스 간격이 길어져 긴 줄과 조용한 대기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자리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래전부터 배운 듯합니다. 진짜 쿠바. 그곳에서는 작은 세부사항조차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보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지갑 속의 플라스틱 카드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현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를 너무 빨리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10%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ATM은 몇몇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불리한 환율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쿠바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돈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줄을 서야 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환전하는 것이 보통 더 나은 환율을 제공하고 나중에 더 큰 골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쿠바의 통화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며 여러분이 이전에 접해본 적 없는 시스템과 규칙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장에서 이 섬 국가의 독특한 재정 환경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바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나요? 라고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카드나 현금을 건네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쿠바는 공식적으로 단일 국가 통화인 쿠바 페소의 사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최대 4가지의 서로 다른 통화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사용됩니다. 페소, 미국 달러, 유로 또는 MLC라는 자유변환 통화로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MLC는 외환에서 로드된 디지털 형태의 돈으로 특정 국가 운영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점은 MLC가 물리적 현금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카드에 로드된 후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쿠바는 사업체와 일반 시민을 위한 2가지 공식 환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외에도 암시장 환율이 있어 일반적으로 달러를 환전할 때 더 많은 페소를 제공합니다. 이 다층적인 통화 시스템은 단순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더 깊은 경제적 압박을 강조합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종종 머리를 긁적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탐색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쿠바 시간은 단순히 맛의 상징이 아니라 역사, 장인 정신,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수집가들이 찾아다니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쿠바는 여전히 세계 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각 시가를 전설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가는 500가지가 넘는 세밀한 과정을 거치며 푸르른 피나르 델 리오에서 재배된 담배로 시작하여 수확, 건조, 가공, 롤링, 그리고 정밀한 조건에서 숙성됩니다. 각 단계는 인내, 정밀함,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에두아르도 리베라라는 시가 롤러의 장인 정신에 매료되었을 때입니다. 카스트로는 하바나 근처에 고위정부 관리를 위해 시가를 독점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날 코히바, 로머 와이, 훌리에타, 그리고 파르타가스와 같은 이름은 국제 아이콘이 되어 1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가는 한 개에 수천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손수 만드는 많은 노동자들은 한 달에 $30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시가 세계의 심장부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하바노스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시가 애호가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들판과 공장, 그리고 담배 잎이 익숙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순간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연기와 세련된 매력 뒤에는 종종 말해지지 않는 조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바라는 이름을 지닌 각 시가 안에는 무엇이 진정으로 담겨 있을까요? 함께 가봅시다. 이 신비한 상자의 뚜껑을 들어봅시다. 쿠바에서 신앙은 교회 벽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하의 흐름처럼 흘러갑니다. 쿠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인물 중 하나는 치유의 성인인 성 라자로입니다. 그는 종종 발 아래에 몇 마리의 떠돌이, 개들이 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매년 12월 17일, 수천 명의 신자들이 그의 동상기슭에 작은 동전을 놓고 그 대가로 촛불, 와인 또는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집으로 가져갑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동상 옆에 자신의 사진을 남기며 희망으로 가득 찬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쿠바의 민속 신앙은 또한 여러 독특한 의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인의 키에 정확히 맞춘 끈을 관 속에 넣어 사랑하는 이를 내세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똥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도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는 행운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학생들도 자신만의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시험 전에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선생님의 이름을 냉동고에 넣어두며 그것이 답이 더 매끄럽게 흐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새해를 알릴 때 사람들은 빈 여행 가방을 문 앞에 두거나 이웃을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여행하고 탐험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순간을 음악과 북이 함께하는 미니 퍼레이드로 변환시키며 기도를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바꿉니다. 쿠바에서 빈티지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자동차들로 그들의 매력뿐만 아니라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생동감 넘치는 클래식 자동차 클럽이 있습니다. 하바나에서는 모든 주요 복원 프로젝트가 시 역사사무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신중하게 복원되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수도의 거리에서 매주 열리는 퍼레이드에서 선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보물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부품은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에 쿠바인들은 수입하거나 각 부품을 직접 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클래식 포드와 쉐보레는 현대차, 도요타 또는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들은 관광객 사진의 소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진짜 도구입니다. 많은 소유자들은 이를 택시로 사용하거나 도시 투어를 위해 빌려주며 하루에 $60까지 벌 수 있으며 일부는 한 달에 $2000까지 벌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마키나스 또는 코코수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부르며 하바나의 거리 풍경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과거의 굉음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장 박동이 되어 쿠바 사람들이 매일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쿠바의 땅에서 각 지방은 미국의 정신을 지닌 독특한 네 바퀴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빈티지 자동차들로 지역의 클래식 자동차 클럽에 의해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바나에서는 역사사무소가 400대 이상의 이 귀중한 자동차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 중 많은 수가 차고에서 나와 도시의 다채로운 거리를 퍼레이드하며 쿠바의 독특한 자동차 역사에 대한 작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르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것조차 공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쿠바에서는 원래 부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부품을 찾거나 수십 개의 볼트와 조각을 손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많은 쿠바인들에게 자동차 소유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기계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술이자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쿠바의 엔진 소리와 빈티지 페인트에 반사되는 햇빛 속에서 문화가 보존되는 진짜 쿠바를 더 깊이 2016년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딴 공공 건물이나 공간을 금지하는 놀랍고도 이례적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혁명의 지도자이자 섬나라의 현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피델은 한 가지 매우 구체적인 요청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어떤 동상도 세우지 말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나 공공기관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기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피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념물이나 공공기념물의 건설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경고했던 이른바 개인 숭배의 우상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피델에 대한 언급이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여전히 그의 이미지를 시, 음악, 그리고 시각 예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혁명 시대의 사진들은 기념 행사와 역사 전시회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델 카스트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아직 끝내지 마세요. 쿠바는 당신이 발견하게 될 더 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한때 쿠바의 현실이었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코카콜라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판매되었지만 쿠바는 북한처럼 그 상징적인 청량 음료가 공식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쿠바 사람들은 투 콜라라는 국내에서 제조된 탄산음료를 마시며 성장했습니다. 이 음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며 캔이나 플라스틱 병에 포장되어 전국의 동네 슈퍼마켓에서 널리 판매됩니다. 가끔 멕시코에서 수입된 코카콜라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상당히 비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수는 때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럼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음료는 항상 구할 수 있으며 작은 구멍가게나 대형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혁명 이후 수십 년 동안 쿠바에서 부재했습니다. 나라가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국가적 우선사항에 초점을 맞추며 전통적인 종교적 휴일을 제쳐두고 정치적이고 국가 중심의 축제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심지어 7월로 밀려났고 12월 25일은 그냥 또 다른 평범한 근무일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축제의 불빛도, 캐롤도 공기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2000년 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사적인 방문 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쿠바 문화의 일환으로 복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휴일을 기념할 자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기념하는 방식은 수년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쿠바에서 교육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공공건강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곳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무료이며 의무적이며 섬나라의 모든 이에게 지식을 전파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국가 의료 시스템과 함께 이 두 분야가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략 30%가 교육에 50% 이상이 의료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나라의 우선사항을 말해줍니다. 아는 사람은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배운다. 라는 잘 알려진 슬로건은 공동체의 정신 속에서 지식을 나누는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포착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어린이들은 국가로부터 전액 학비 지원과 무료 급식을 받습니다. 초기에는 문해력, 수리력,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실제 상황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9학년 후 학생들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업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훈련입니다. 이 이중 경로 모델은 쿠바의 문해율을 거의 30%에서 단지 20%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유네스코의 통계에 따르면 쿠바 학생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학생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쿠바의 교육은 무료이지만 성공 스토리의 다음 장은 전혀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작은 섬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가 되었을까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인상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료에 우선적으로 할당되며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세계보건기구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는 수막염, 비백신에서부터 최근의 피암 백신과 같은 중요한 백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쿠바의 아동 백신 접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쿠바는 모자간 HIV 전파를 없앤 첫 번째 국가로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료이고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과 광범위한 백신 네트워크 덕분에 한때 흔했던 질병들인 소아마비, 풍진, 그리고 결핵은 쿠바의 공공건강 풍경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섬나라에는 개인 병원이 없습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는 간단한 원칙에 따라 제공됩니다. 모든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많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